박정호의 스팟 금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네, 너무- 모든 패널 앵커분들 힘내세라고 네. 첫 번째 댓글이 아, 보이네요. 거꾸로 저희가 그러니까요. 모든 저 시민 여러분, 민주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네. 너무 힘드네요, 근데. 요 너무 며칠은 힘들어요. 진짜 일부러라도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으면 네. 버티기 어려운 그런 날들이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계속해서 헌재를 주시했지만은 헌재는 네. 이번 주에는 윤석열 이 선고 없다, 뭐 선고 기일 지정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드문 현상이죠. 그렇죠. 뭐를 한다라는 건 발표를 해도 네. 뭐를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없는데 예,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뜨겁게 열망하고 있다는 건 그건 본인들도 아는 거겠죠. 그렇죠.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어제는 또 이제 백혜련 의원이 이 계란 테러를 네. 당하는 일까지 있었으니까 네. 얼마나 이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국회의원을 향한 분들이 테러까지 있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듯이 그게 계란이니까 그 정도지 만약에 뭐 어떤 다른 위험 물질이었다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진짜 얘기죠. 거기에 이제 경찰이 있었는데도 그걸 못 막았다. 네. 물론 지금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니까 박대출 의원, 윤재호 네네. 의원, 민주당 의원들과 지금 여러 또 맞물려 있네요. 맞물려 있는데 아마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오고 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같이 지금 보니까 서로 등을 맞대고 섞여 있네요. 조배수 의원 모습도 네네, 보이고요. 송재봉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과 이제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등을 서로 이제 막 맞대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승복하라면서요. 승복을 그 막 강요하고 하듯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고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야.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뭘 승복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 예.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지금 뒤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윤재욱 의원님하고 네.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님 막 서로 박덕흠 같이. 의원 모습도 보이고 나경원 네. 의원도 현장에 왔네요. 네.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김기현 의원도 김기현 있고 의원. 김나윤이라고 김나윤. 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김기현, 예. 나경원, 윤상현. 탄핵 각하를 지금 주장하고 박대출 있는 의원도 분이고. 있고. 네. 참 지금 아마 서로 이제 기자회견 그 시간 그리고 지금 9시 20분에는 민주당 재선 의원들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이제 기자회견 한다 이 얘기를 하고 빨리 이제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이. 네. 자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가운데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간 이제 뒤로 빠지는 것 같은데 지금 요 위치가 이제 제가 헌재 앞을 이 네, 후드티 모자 쓰고 마스크 막 해서 가 봤는데요. 네, 헌재 문 앞쪽에 이제 조 바리케이드 안쪽하고 헌재 정문 그 사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얼핏 이준석 의원이 보이는 아니구나. 네네네네. 윤석 의원 아니고 예. 지금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서로 기자회견 하는 시간을 합의를 이제 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김민전 의원도 지금 나오고 있고 옆에서 아마 기자회견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네. 의원들은 임종득 의원, 네. 장동혁 의원 여러 의원들이 조지현 의원 와서 기자회견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소위 TK, BK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충청. 예. 네. 장동혁 의원은 이제 한동훈계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처음에 보고 최근에 그랬죠. 됐었는데 네. 근데 근데 발음 자체가 너무 세더라고요. 네, 요즘 엊그제 보니까. 내는 거 보니까 뭐 더 극우 측에 가깝게 이렇게 가 네.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 현장 오마이TV가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마이TV를 통해서 지금 헌재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리들 기자회견 한다. 그래서 2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이제 헌재를 향해서 기각하라, 뭐 각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 주장을 할것 하겠죠.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주력 기록 그 연서명 82명 하고 했던 게 각하였으니까 아마 각하였습니다. 각하를 우선 주장할 것 같고요. 네. 네. 자 일단 헌재 모습 저희가 흘려드리면서 계속 보여드리면서 신용환 교수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오늘 이제 21일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윤석열 선고 최소한 이번 주에는 나겠지. 네. 지난 주말에 우리 시민들이 광장에 나왔을 때는 이제 끝났다 마지막
지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까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교수님? 우선 이제 한덕수 그 총리 거를 먼저 하게 된 그러니까요. 것을 잠깐 보면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로 잡혔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한덕수 총리 건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론이 벌어져서 네. 심지어 이제 그 정영식 재판관이 이 윤석열 주심이고 네. 서로 이제 주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거를 먼저 하면 하겠다는 식의 이제 그런 언쟁이 있었다. 물론 미확인입니다. 그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는데 네. 그 언저리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국힘이나 극우 쪽에서 뭐를 주장했냐면 선입선출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선입선출 주장에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네. 접수순 사건 접수된 순으로 보면 사건 번호 순으로 나가니까 8번이 윤석열, 9번이 한덕수인데 그럼요. 거꾸로 이제 이들이 선입선출을 주장하면서도 변론이 또 종결된 걸 먼저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2월 19일 날 한덕수가 한덕수. 변론 종결됐고 그랬죠? 2월 25일이 이제 윤석열 최종변론. 종결됐으니 11차 한덕수를 먼저 해라. 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10시에 하기로 했잖아요, 한덕수를. 그러면 이런저런 걸림돌은 사실상 다 없어졌잖아요. 2, 3, 4, 5번도 했고 이제 9번도 땡겨서 하는 거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 부분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겠고 가장 큰 의미는 앞에 이제 걸림돌이 없어졌으니까 소위 이제 다른 핑계 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측면 한 가지. 그다음에 한덕수의 그 판결 결정문과 주문을 보면 네. 어느 정도 윤석열에 대한 걸 힌트를 99.999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란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 그렇죠. 헌법적 가치에 대한 어느 정도 위배를 했느냐 이거에 네. 대한 기초적인 판단을 할 테니까 한덕수 판결이 나오는 순간 윤석열에 대해서 팔대빵이다 뭐다를 물론 지금 저희는 팔대빵이라고 당연히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문구를 보면 확실하게 어떠어떠한 논거로 이게 팔대빵이다 등등을 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이 결과 결과 기각 인용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어떤 내용으로 이걸 결정문을 썼느냐 선고문을 썼느냐 네, 네. 이게 중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존에 보면 이제 네. 네 사람 얼마 전에 기각했을 때 보면 이들이 다 순결 무구해서 죄가 없어서 돌려보낸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게 있는데 그 사안의 중대성이잖아요.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려보낸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기각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덕수 건에서도 거의 비슷한 쟁점 비슷한 논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내란의 가담 정도죠. 본인은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갔다.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말렸다. 네. 이런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서 과연 중대하게 위배했느냐. 요게 이제 하나 가장 큰 쟁점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죠.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임명하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주장을 하고 그 자체가 위헌이다 했는데 예. 이미 헌재에서 안 하면 위헌이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달아놨죠. 최상목 때. 그래서 위헌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네. 누가 공무원이 이제 앞에 사람이 징계 중에 권한 대행이 하는 행정행위도 역시나 기속력이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기속력이라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2명을 임명한 거는 이미 하자가 일부 치유됐다. 그리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또 모순에 빠져요. 인정을 해도 모순에 빠지는 게 있고요. 인정을 안 해도 모순에 빠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정을 해도 위헌이다 했는데 인정하는 게 모순이고요. 인정을 안 해버렸을 때 또 모순은 뭐냐면 그러면 두 분이 네. 이게 더 돌아가야 되는 황당한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일반 시각으로 드린 말씀일 뿐이고 네. 법논리적으로 보면 행정행위의 기속력 때문에 앞에 사람 징계 중에 후임자가 하더라도 이건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소급해서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2명의 임명을 한 것은 일부 하자가 치유됐다. 마은혁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거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요건 헌재가 요런 정도의 절충을 할 것 같아요. 일부는 하자가 치유됐다. 요 정도. 그렇게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아까 그 내란에 대한 판단인데 그 중대성에서 위반의 중대성이 과연 어느 정도냐,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냐, 사무실로 돌려보낼 정도냐에서 아마도
사무실로 돌려보내지 않을까. 기각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겠다. 결론은 뭐 예.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행위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네, 코멘트가 있겠죠. 그 이제 부분이죠. 예.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다라고 나온다면 헌재는 형사 재판이 아니니까 또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사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고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리 예단을 갖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쨌든 문구를 안 쓸 수는 없죠. 그렇죠. 위반을 했다 안 했다는 얘기를 해야죠. 위반을 했지만 중대하지 않다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반을 했다라고 나오는 순간 윤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아주 직격탄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덕수 선고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윤석열에 대한 결과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검사 3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보면은 그때 국회에 이른바 이제 줄탄핵 저쪽에서 주장하는 네, 그게 그 권한남용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국회 권한이다. 맞습니다. 또 그걸 한 확인했기 가지 때문에 그와 대비돼서 예. 이제 줄 탄핵을 민주당이 야당의 폭정이니 뭐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주장을 했지만 윤석열도 그것 때문에 뭐 예. 경고성 내란이다, 네, 네. 계엄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이미 헌재에서 그 부분은 명쾌하게 내렸죠. 네. 일종의 이제 삼권 분리 원칙을 존중한 거겠죠. 그럼 국회 권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행한 행위다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덕수 세 번째 그 탄핵 사유 중에 보면 네. 뭐뭐뭐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했다. 당시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어떤 그 상시 특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건의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논리와 비슷하게 보면 법 논리로만 보면 우리 감정하고는 다릅니다. 네. 법 논리로 보면 역시나 그것도 삼권 분립에 의거해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거부권도 지금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거부권 남발이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 거부권이 45건이 있었거든요. 12년 독재를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3년 정권에 40번의 이제 거부권이 있었어요. 그 중에 9번을 최상목 씨가 지금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도 헌재 입장에서는 역시나 입법부의 권한으로 이제 탄핵을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행정부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 국회도 사실 권한 행사고 뭐 대통령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이 내란 행위 네. 그걸 한덕수 총리가 막지 못했다. 네, 네. 내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잘못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다면 당연히 윤석열도 네, 네. 이건 뭐 책임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8대0 파면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기각 인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딱 그 긴장될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각하라고 나온다 한덕수 부분이 각하는 이제 5대3도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각하라고 나온다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소위 법꾸라지들 법비들의 아주 현란한 네. 법 기술을 봤잖아요. 구속 취소 인용 그러면서 바로 석방 네. 하는 그 과정을 봤잖아요. 우리 법 감정과 일반인의 그 감정 네. 이런 것들과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그렇네요. 엄청난 법 기술을 부려서 정말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왜 각하는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면 네. 이미 그들이 효능감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소위 절차적 형식적 하자를 걸어서 석방까지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한 거지만 어쨌든 결과는 지금 석방돼 있어요. 네. 그리고 김성훈 등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다가 이제 네 번째 만에 그렇게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가 각하라는 뜻은 형식적 절차적인 문제를 하자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200명이 안 되는 거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역시나 이 굉장히 이제 이게 위험 신호라고 보는 게 계속 저들이 각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에 대해서 이제 또 절차적인 형식적인 걸 걸어서 어떻게든지 각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각하라고 부르면서 각하를 주장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긴장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 그냥 법 논리로 보면 지금 국힘은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 지위에 맞는 즉 한덕수가 대통령 지위를 대행했다면 2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대통령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 국회에서의 주장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에 있을 때 행한 행위 총리 때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총리에 맞게 그건 151명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따져 보면 저는 그 부분도 역시나 뭐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보면 내규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200명 이상이 자기들 그런데 그게 명확한 뭐 헌법이나 법률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규라는 건 규칙이잖아요. 네.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무게감을 갖기는 어렵고 역시나 삼권 분립 등등에 입각해서 본다면 국회에서 합의하에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이제 선고가 여러모로 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하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로 보고 그럴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각이 나올 가능성은 꽤 높겠다. 중대성에 대해서 중대성이라는 건 일관적인 어떤 예. 기준이 없습니다. 그거는 헌재 재판관들의 각각의 판단이 이제 모여져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건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